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과학고를 갈 애가 맞긴 한 걸까? 그래도 영재성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과학고 인기 더 많아지고 과학고 대비하는 시기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도 과학고 대비를 시작했는데 빨리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행을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좀 잘못된 선행, 조기교육 때문에 망가지는 친구 있거든요. 내 아이는 평범한데 과학고는 특별한 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또는 설명회 다녀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과학고 합격생 절반 이상은 처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처럼 평범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90%의 평범한 엄마들도 모르고 있는, 그러나 실천만 하면 과학고 진학이 현실이 되는 전략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행이 아니고 과학고를 어떻게 합격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과학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보다 먼저 드는 게 어디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은 바로 탐구 습관을 아주 일찍부터 생활 속에 녹여냈다는 거죠. 작게는 일상에서 의문을 던지는 습관, 좋아하는 주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몰입력, 탐구 내용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연습,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과학고가 원하는 진짜 핵심 역량에 더 가깝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바로 서울 과학 전람회라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들 4월부터 미리 준비하면요, 실험 아이디어 구상부터 발표까지 한 번에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과학고 가기 위해서 선행을 과도하게 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막 어려운 수학 문제 그런 거 풀어야만 입학할 수 있었던 시절이 어느 정도 지나간 거죠. 그리고 선행을 하는 학생은 사실 이제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과학고 가서 잘하려고, 내신을 잘 따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도대체 몇 년 후 내신을 지금 준비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학고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만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정말 그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탐구 활동을 제대로 된 걸 하나도 안 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과학고는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진도 빼듯이 한다든지 남들 다 하는 주제, 정해진 주제로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다 이 질과 깊이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가짓수보다 탐구 실적을,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 퀄리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 퀄리티에 신경을 쓴다는 게 보통 이 실험 그 클래스 운영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운영에 있어서도 좀 빨리 운영되잖아요. 이 실험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실험이거든요. 결론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좀 사실 그런 탐구 활동으로 차별화가 되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을 이수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경우도 심지어 있겠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구 실적이 너무 없다 이런 걸로 불안하게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과학 전람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요, 사실 이 탐구가 잘 마무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과학고에서 읽어볼 만한 탐구 활동에 도달하기는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이 전람회를 통해서 자신의 콘텐츠, 연구 콘텐츠가 단단하게 다져진 학생은요,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지도교사님께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겨서 추천서도 굉장히 잘 받고요. 청소년 학술지에 논문 투고도 하고, 한과영에서 열리는 KSASF에 참가해서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되고, 우주의 조약돌, LG AI 청소년 캠프, 삼성 꿈나무 푸른교실 탐구대회 다 참가하고요. 그뿐이 아니고 자신의 컨텐츠를 영어로 번역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발표해서 미국, 유럽의 또래 친구들과 토론도 했고, 심지어 국제협력 연구까지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영재원 자소서는 기본이고요. 한과영 탐구활동 증빙자료도 준비가 되고요. 또 거기서 나온 과학적 발견이 발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로도 확장이 되고요. KCF, KSEF, YSC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ISEF 출전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발명으로 특허 출원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기술 창업 계획서도 쓸 수 있고요. 그걸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학생 창업 유망팀에
출전해서 교육부 장관님께 유망기업 인증서도 받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내서 출판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매일매일 글쓰기 실력을 쌓을 거고요. 그런 실력이 토대가 되면 과학토론, 융합과학,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 모두 높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8년간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저렇게 이어지고 또 확장이 되고 뭐 그런 걸 목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과학전람회에 참여하시라는 말은 이게 뭐 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시작하시면 그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서 도미노처럼 다 연결이 되는데, 그 하나를 시작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4월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15주가 지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바로 설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이렇게 4월에 미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 과학고 진학에도 매우 큰 무기와 장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리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 사실들을 다 옆에서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8년간의 어떤 목격담들 이런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 학부모님들도 이게 정확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이 워낙 조그맣고 그래서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셔야지 제가 새로 뭐 좋은 정보 있을 때 뭐 올리면 그거가 알림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